자, 이번 시간에는 제5강 과세표준의 안분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4강까지 기본적인 부분, 또 이제 이 부가세의 신고서에 관한 틀이라든지 공급식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증을 했고, 이번부터는 아주 집중적으로 과세표준의 안분, 또 매입세액 불공제, 공통매입세 안분 같은 우리 건설 부가세 신고서에서 아주 어렵고 민감한 그런 주제들을 위주로 신고 실무 강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과세표준의 안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24쪽을 보시면 과세표준의 안분이라는 것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과세와 면세가 혼합되어서 얘들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칠판에다가 한번 그림을 그려놓고 이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건설 부가세에서 말하는 재화와 용역이라는 것은 먼저 건설업이라고 했을 때 도급이라는 용역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분양 건설에서 자체 공사에서 역시 분양 현장이라는 이러한 재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면세라는 것을 몇 가지를 봤습니다. 우리가 건설회사에서 도급에 있어서의 면세는 일부 약간의 다른 사안이 개입되겠지만 통상 건설 용역 가운데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이러한 건설 용역이 면세다. 그럼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용역은 누구나 다 면세냐? 그런 것은 아니고 반드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면허를 갖고 있는 자의 그러한 공정에 대한 용역만 면세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도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국민주택도 있고 또 상가도 있고 국민주택 초과분도 있고 이런 이제 현장에 가서 공사를 한다라고 하면 과연 그 현장이 이렇게 크다 했을 때 요만큼은 국민주택에 관한 건설 용역이고 나머지는 국민주택을 초과하거나 상가나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과세, 이 부분은 면세 대상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이 도래했을 때 이런 현장을 이제 우리가 을사로서 시공을 한다고 하면 이런 현장을 그래 과세와 면세가 같이 있으니까 겸용 현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이런 겸용 현장에 대해서 과연 기성고를 이번에 10억을 청구하거나 100억을 청구할 때 얼마를 계산서로, 얼마를 세금 계산서로 청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과세표준의 안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분양도 잠시 후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놓고 보겠습니다만은 동일한 논리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도급이라는 것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안분이, 즉 겸용 현장에서 과세표준의 안분을 할 때 어떤 형식으로 과세와 면세를 나눌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회계나 세무라든지 모든 우리 전체 틀이 실지기속. 이 실지기속이라는 것은 불변의 안분 방식입니다. 있는 대로 나누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현장에서 면세와 과세의 있는 대로 나누는 실지기속은 과연 뭐냐? 봤더니 도급계약이라는 것은요, 이런 현장에서 도급계약은 통상 단가 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건축 연면적당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계약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총액 계약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형식이든 이런 금액 옆에 바로 부가세 별도라는 말을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그럼 이 부가세 별도라는 것이 과세 부분이고, 부가세가 안 붙는 것은 면세다 하는 것은 명약관한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과연 부가세가 붙는 것은 뭐고 안 붙는 것은 뭐냐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계약서 안에 만약에 과세 금액이 얼마고 부가세 얼마, 면세 금액이 얼마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게 되는 것이고 혹 도급계약에서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분명하게 면세 현장이라는 것은 이러한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그러한 용역이니까 그 면적이 과연 몇 제곱 미터냐? 그럼 과세라는 것도 몇 제곱 미터냐? 이게 건축 연면적으로 탁 나와버린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도급 현장에서 과세 표준의 안분이라는 것은 너무나 심플하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
계약서에 있으면 있는 대로 쪼개고, 계약서에 없다면 건축 연면적대로 쪼개버리면은 그냥 그것이 실지 기속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유의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다음 강의에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또 하게 되는데, 그 시점까지 연결을 시켜서 한번 논의를 해보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도급 현장에 있어서 겸용 현장에서 과세와 면세를 나누는 이러한 면적 기준을 따질 때 이러한 예정 건축 면적이라는 것을 지금은 뭐로 봤습니까? 실지 기속으로 봤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도급 겸용 현장인 도급 용역을 수행하는 주택 건설 용역에 있어서 건물 신축을 하는 예정 신축 연면적이라는 것은 지금 보듯이 실지 기속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 공통 매입세액 안분할 때 예정 건축 면적은 실지 기속이 아닌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자를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도급 현장이라는 것은 계약서에 과세분 얼마, 면세분 얼마 이렇게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면 그걸로 가는 것이고, 계약서에 그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정 건축 면적이 실지 기속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 예정 건축 면적 비율로 우리가 과표를 쪼개면 아무런 무리 없이 합리적인 구분이 된다 하는 것이 도급 현장입니다. 다음 분양 현장을 보죠. 분양 현장에서의 과세 표준의 안분은 과연 뭘까 이 말이죠. 똑같은 논리로 예를 들어 그냥 한번 얘기해보죠. 이만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이만큼은 국민주택이고 얘는 아니다. 그런데 얘들을 한꺼번에 퉁쳐서 파느냐?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가 공사 원가 계산을 지금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은 분양 현장에 있어서의 최종의 원가 대상, 마지막 판매되는 판매 목적분은 바로 요 각 가구가 되는 거죠. 벌집처럼 가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분양 현장이라고 했을 때 요 가구 하나가 어떤 것은 과세가 되고 어떤 것은 면세가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도급해서 봤을 때의 그러한 논리는 여기서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럼 분양에서 과세 표준에 관한 안분이라는 건 과연 뭐냐? 알고 봤더니 분양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건물은 예를 들어서 국민주택이면은 면세가 되는 것이고 국민주택 초과나 상가는 과세가 되는데 반해서 같이 팔리는 부속 토지는 언제나 면세더라.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떠한 분양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한 가구에 대한 초점을 딱 맞췄을 때 과세 표준 안분이라는 사안이 주제로 떠오르려면 국민주택을 팔게 되면 두 놈 다 면세니까 안분할 것도 없죠. 그렇다면 이 부분이 될 겁니다. 국민주택을 초과하거나 아니면은 상가나 예를 들어서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주택이 아닌 그러한 가구를 팔 때, 분양할 때 그때 비로소 건물부는 과세고 땅값은 면세니까 어떻게 쪼갤 것이냐 하는 주제가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럴 때 과연 어떤 식으로 쪼갤 거냐? 역시 제1기준은 실지 기속입니다. 실지 기속. 분양 현장에서 이 한 가구, 예를 들어 이 가구라고 보죠. 이 가구에 대한 과세, 면세, 양자를 쪼개자 했을 때 실지 기속에는 뭘까? 제일 편한 것은 계약서에 이 금액은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3억인데 부가세 별도입니다. 해놓고 3억 중에서 2억은 건물값이고 1억은 땅값이다. 이래버리면 아주 완벽한 실지 기속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계약서가 모든 케이스에 다 합리적으로 우리 세무상, 회계상 다 인정이 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실지 기속이라 할 때 이 실지 기속은 적어도 합리성은 보유를 해야 된다. 즉 합리성을 보유하고 있는 계약서에 의해서 땅값이 얼마고 건물값이 얼마다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계약서가 있다면 그 실지 기속대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없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우리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러한 부가세법 시행 0의 그 순서에 따라서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24페이지를 펴놓고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정리를 해보죠. 먼저 도급건설이다라고 하면 실지기속 기준으로 계약서나 예전건축면적,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을 할 필요 있는 것이 예전건축면적은 도급에서는 실지기속의 비율로 본다 그랬죠. 거기에 따라서 과면세로 한번 하는 것이고, 분양건설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실지기속 기준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바대로 안문한다. 그런데 합리성 여부를 판단한다. 한번 지나가는 농담처럼 하는 질문을 한번 보죠. 어떤 상가 건물을 그냥 3억으로 퉁쳐서 팔았습니다. 야, 3억이다 했다. 근데 계약서에 그런 얘기가 없이 3억이라는 글씨만 적혀 있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이것을 판매한 우리 입장에서는 과연 매출 부가세를 얼마로 신고하고 싶겠느냐? 우리 같으면 얼마로 신고하고 싶겠어요? 3억이라는 금액은 다 받아놨는데 그 안에서 생돈을 부가세로 내야 된다면 가급적이면 땅값을 높이고 건물값을 낮춰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한 욕심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틀에 따라서 만약에 계약서를 그런 모습으로 만들었다. 주변의 시세가 땅값은 1억이고 건물값이 2억인데 우리 혼자만 땅값은 2억이고 건물값 1억이다.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할 때 이 계약서의 합리성 여부도 반드시 점검을 하고 나서 계약서를 써야 된다. 그러한 사례들이 상당히 여러 건 있습니다. 계약서대로 부가세를 안분 신고했다가 세무서에서 많은 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죠. 그 합리성을 꼭 구해야 된다. 그럼 이제 24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이제는 그런 계약서의 내용이 없다. 그러면 어떤 순서로 갈 거냐 하는 것이 제1순위가 감정가입니다. 이 감정가라는 것은 공급시기, 최초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시점의 직전의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동안의, 즉 1년입니다. 그죠? 1년 동안의 법인이 감정한 감정가, 개인 감정서는 안 되고 그러한 감정가가 바로 이러한 토지와 건물을 안분하는 그러한 과세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이 순위가 기준시가입니다. 토지 건물을 팔 때야 기준시가가 요즘 다 이제 나와 있으니까 기준시가로 정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양자가 일반적인 틀에서 분양가가 과세와 면세로 안분이 되고요. 혹시 이제 이런 걸 사면서 무슨 기계를 샀대거나 구축물을 샀대거나 이런 기준시가가 없는 것들이 섞여서 들어왔다라고 하면 3순위, 4순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부가라든지 취득가를 같이 섞어서 1차적으로 안분을 하고 그 다음에 기준시가가 있는 것은 다시 기준시가로 안분해 나가는 이런 틀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안분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거냐 보면 총 얼마의 판매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분자의 건물값, 분모의 땅값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는 말이 언급이 돼 있으면 이 숫자 자체가 부가세가 별도 숫자이기 때문에 요 안에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 것은 뭐냐 봤더니 요 놈만 있는 거죠. 그죠? 요 놈 더한 놈이 요걸 거니까. 그럼 여기에는 부가세가 지금 별도니까 여기는 그냥 요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것이 부가세 별도라는 말이 없거나 부가세 포함이다. 이런 표현이 있다면 요 두 개 더한 놈이 요거니까 요 안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죠. 따라서 1.1로 해줘서 안분을 해야 건물에 대한 과세 표준이 산출되게 된다 하는 것이 24쪽의 하단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의 그 과세 표준의 안분은 흔히 나타나는 문제는 아닌데 혹시나 과세 면세 겸용 현장에서 이렇게 공통으로 쓰고 있던 유형자산이나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을 팔았어요. 팔 때 면세 현장에서 쓰고 있던 것을 팔면은 그게 다 부가세를 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죠. 그건 무조건 계산서를 교부하는 겁니다. 그럼 과세 현장에서 쓰고 있던 것은 다 세금 계산서가 되겠죠. 같은 논리로 과세 면세 겸용으로 쓰고 있던 거다라고 하면 이거를 쪼개야 되는 겁니다. 그 쪼갤 때 나타나는 산식이 직전 과세 기간 동안의 과세 매출 금액을 갖고 이제 과면세를 구분해서 과세 부분은 세금 계산서로 면세 부분은 계산서를 교부하게 되는 그런 틀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25쪽에 기본 사례 한두 개를 보면서 기본 틀을 익히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좀 상세한 아주 여러 가지 사례가 포함되어 있는 걸 보면서 과세 표준 안분에 관한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성금이 20억이 결정되었다면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해야 될 거냐? 단 아파트 신축 공사의 도급 계약상 건축 연면적 10,000평 가운데 3,000평이 과세다 이랬습니다. 그럼 기성금이니까 도급 건설이고 이 도급에 대한 용역 금액을 과세와 면세가 섞여 있다면 겸용 현장이 될 것이고 따라서 겸용 현장에서 계약서에 보니까 얼마라고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축 현장인데 가서 보니 저 총 예전 건축 면적이 10,000평이고 이번에 과세가 3,000평이면 이건 뭐 당연히 예전 건축 면적인 3,000평이 바로 과세 대상이 되는 그러한 실지 기속이 되는 거죠. 따라 20억에 대해서 10,000평분의 3,000평에 해당하는 부분이 세금 계산서로서 매출 부가세가 발생하는 건이 되고 나머지 60%, 70%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그러한 면세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사례 두 번째를 보시면 상가 분양 계약서 상의 분양가가 10억 7천입니다. 그래서 건물 분양가가 7억, 토지가 3억, 그리고 건물분 부가세 별도. 계약서에 딱 명시가 돼 있네, 그죠? 그러니까 자체 공사로서 재화를 공급하는 계약서인데 분양 계약서를 보니까 상가가 총 얼마인데 그 안에 건물값 얼마고 땅값 얼마고. 그래서 그게 부가세가 얼마여서 총 분양가 얼마입니다. 이게 분명히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2차 중도금 2억이 부가세 별도가 이번에 공급시가 도래했다라고 한다면 세금 계산서는 얼마를 교부해야 되냐?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죠, 그죠? 2억 중에서 10억 가운데 7억, 즉 70%는 세금 계산서로, 나머지는 계산서로 교부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마지막 땅값에 대한 계산서는 과연 교부해야 될 거냐? 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또 부가세법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특별히 법인세법을 보면요. 이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할 때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할 때는 뭐 영수증도 교부하지 말아라 이렇게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토지분 6천에 대해서는 영수증도 안 줘도 되고 그냥 증표로 영수증을 줘도 되지만 만약에 분양을 받는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번호를 제시하고 정규 영수증 주세요. 그러면 이제 땅값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교부하고 건물값은 달러 소리가 없어도 당연히 부가세법에 따라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는 그런 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사례 한번 쭉 훑으면서 전체 틀을 짜보죠. 종합사례, 아파트 건설 연장 3년짜리 공사, 지금이 착공한 해계년도, 건축 연면적, 국민주택 60%, 초가 30 상가십, 즉 국민주택 대 기타가 6대 4입니다. 설계비 30, 부가세 별도, 폐기물 운반 20, 부가세 별도, 그 다음에 생활 폐기물 수거 정화조 청소 5천, 기초 레미콘 대금, 즉 자재비 40억, 건축공사 도급액 500억, 미장 하도급 20억, 준공청소 1억, 분양조건, 계약금, 5차 중도금, 잔금 형태로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50평 주택 분양가가 5억이고 부가세 별도, 토지가, 건물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있다는 얘기죠. 상가 101호 분양가액은 3억인데 부가세 별도라는 말이 명기되어 있다. 그 당시에 토지 공시지가 1억, 건물 기준가 1억이다. 상가 203호, 4억 5천인데 부가세 별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단 계약 시에 토지 공시지가 1.5, 건물 기준가 1.5억이다. 분양대행료, 분양상가, 분양금액의 10% 부가세 별도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아파트 현장에 거의 모든 원가 구성이 다 나와 있죠. 이럴 경우에 지금 뭐 매입세 공제 그런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현장에서 내가 분양하는 상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과세를 얼마로, 면세를 얼마로 해야 되고 내가 외부에서 공급받는 외주비나 각종의 자재나 모든 용역 재화에 대해서는 과연 내가 세금 계산서를 어떻게 수치를 받아야 아주 공정한 모습이 될 거냐. 이것을 쭉 정리하는 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 사례 보시면 먼저 이 시행자인 우리가 파는 것은 분양되는 주택하고 상가들이죠. 50평짜리 분양주택 5억에 뭐 부가세 별도고 토지가 2억, 건물가 3억 나와 있으니까 이건 뻔하게 3천만 원이 부가세가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공급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를 주는데 특히 주택이니까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하나도 안 주고 영수증도 안 줘도 된다. 그죠? 다만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번호를 제시하면 건물 부분은 세금 계산서, 땅값은 계산서 이렇게 교부하는 것이다. 상가 101호 같은 경우에 3억의 부가세 별도입니다. 계약 시에 공시지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억이라는 것이 부가세가 별도 금액이지만 계약서상에 얼마로 쪼개지지 않았죠. 즉 실질기속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1순위인 감정가는 없으니까 2순위로 내려와서 기준시가 대비로 쪼개는 거죠. 그래서 3억이라는 것을 1억과 1억을 기준으로 해서 쪼갭니다. 이때는 그냥 3억을 앞에 놓고 여기에 3억을 놓고 여기에 3억을 놓고 1억 이렇게 쪼개서 1억 5천이 건물에 대한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이고요. 비슷한 사례지만 203호는 부가세 별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그냥 4억 5천이 되지만 토지와 건물의 각 기준시가가 1억 5천과 1억 5천이 되기는 되는데 요 4억 5천은 부가세 별도라는 말이 없으면 부가세가 포함된 걸로 보죠. 따라서 요 밑에 요놈이 어차피 요놈이 돼야 되니까 여기 1.1을 곱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과세 표준을 찾아나가는 그러한 틀이 돼야 된다 하는 것에 우리가 유의를 하시고요. 두 번째 이제 설계비부터 한번 봐보죠. 설계회사 30억의 부가세 별도다. 우리가 설계비 같은 경우도 반드시 건축사법에 건축사 면허를 갖고 있는 자가 건축사법에 따라서 등록한 그러한 설계 용역을 공급받을 때 그때 국민주택에 관한 설계 용역이라면 이것은 당연히 면세 혜택을 받는 거니까 이 현장은 이제 한번 지금부터는 도급에 관한 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도급을 줬든 어떤 형식이 됐든 외부에서 이 현장으로 들어오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 입장에서 이 현장은 과세면세 겸용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걸 한번 전체 틀을 그려놓죠. 건축 연면적으로 따지니까 국민주택이 60%, 나머지가 40%, 즉 면세 비율 60%짜리입니다. 먼저 설계 30억. 건축사 면허를 갖고 있는 자가 여기서 30억에 대한 설계 용역을 공급하면 3, 6, 18, 실어 18억 원에 대해서는 계산서, 3, 4, 12, 12억에 1억 2천은 세금 계산서. 이거는 정답이고. 폐기물 운반 용역이다. 이것을 이제 이게 종전에 무슨 건물들이 있었나 봐요. 이거를 폐기를 철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철거를 한다 그러면 국민주택 철거도 건설 면허를 갖고 철거 면허를 갖고 있으면 철거 용역도 국민주택 건설 용역으로 보는 것으로 2000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 운반 용역은 이것은 국민주택 건설 용역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20억에 대해서는 용역을 공급하는 운반업자가 이 용역을 우리한테 공급할 때는 무조건 20억에 2억 부가세를 별도로 붙여서 과세 거래를 일으켜야 되는 것이고 생활 폐기물 수거미 정화조 청소다. 우리가 이러한 각종의 집들이 있었을 때 사업 시행하다 보면 제일 처음에 여기에 있는 생활 폐기물이나 정화조나 이런 것들을 다 치워야 됩니다. 이런 거 치울 때 생활 폐기물과 정화조는 전부 다 면세 거래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 기초공사 레미콘 대금 40억이 들어왔다. 바깥에서 이제 공사를 합니다. 이 안에 레미콘을 막 들이부었어. 그런데 얘가 40억이 들어갔다. 얘는 과연 과세냐 면세냐?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혹시 짜장면 내용 기억나시죠? 보시죠. 바깥에 있던 건설회사 이외에 자재 공급하는 회사가 40억이라는 레미콘을 들이붓어요. 아무리 과면세 겸용 현장이라도 과면세 겸용 현장에 들이붓든 과세 현장에 들이붓든 이자가 들이붓는 레미콘은 그냥 이 사람이 판단하는 거니까 100% 과세죠. 40억의 사학짜리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된다. 다음 건축공사를 외부에다가 이제 의뢰를 또 시공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같은 건설회사한테 시공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게 총 500억이다. 을이라는 건설회사가 이 현장을 봤습니다. 60%는 국민주택 건설 용역, 나머지는 과세네? 이 뭐예요? 이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방금 했던 도급 건설에 관한 과세면세 겸용 현장입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대로, 없으면 6대4의 비율로 60%는 300억은 계산서로, 나머지 200억이 20억은 세금 계산서가 되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미장공사 하도급이다. 이 사람이 다시 미장공사를 하도급을 줬다든가 하도급 대우금을 주게 됐다. 그럼 미장공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미장업자가 만약에 전문면허를 갖고 있으면 역시 6대4의 과면세로 찢어지는 것이다. 이제 공사가 다 끝났나 봅니다. 준공청소를 합니다. 준공청소. 외부에서 준공청소업자가 와가지고 준공청소를 합니다. 금액이 지금 1억입니다. 1억. 이거 싹 청소해 주세요. 1억 드릴게. 이렇게. 국민주택 60, 과세 40입니다. 준공청소업자 1억을 저 사람이 우리 시행자한테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자료를 청구해야 되느냐. 역시 짜장면 그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 준공청소라는 이 업자가 과연 국민주택 건설 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 용역에 관한 면허를 갖고 있는 그런 자냐? 아니죠. 저 자는요,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은 서비스 준공청소입니다. 건설회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1억이라는 것, 그냥 1억에 1,000만 원의 세금 계산서를 교부를 해야 되는 것이다. 맨 마지막에 있는 분양대행료. 이제 상가를, 이 중에 40% 가운데 일부 상가를 매각을 하는데, 분양 컨설팅 회사한테 매각된 대금에 대해 10%씩을 줍니다. 그럼 분양 컨설팅 회사가 봤을 때 과연 이것이 과세 면세, 역시 뭐 아파트 상가를 팔았으면 땅은 면세고 위에 건물은 과세니까 얘들도 무슨 뭐 그런 안분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 컨설팅 비용을 주는 우리 입장에서 매입세액 불공제할 때 공통 매입세액 안분에 관한 문제지, 컨설팅 대행업자가 우리한테 청구할 때, 돈 달라고 청구할 때는 이건 당연히 전부 다 과세거래 100%가 되는 거다. 따라서 이 종합사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분양 현장이든 도급 현장이든 이러한 각종의 업자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일부가 과세가 있고 일부가 면세가 있으면 얘들을 어떤 식으로 쪼개야 될 건지 거기에 대한 실질 이송 여부를 따져가면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5강을 마치겠습니다.